안녕하십니까 전국의 유튜브 독자 여러분, 아프리카TV 시청자 여러분, 세상에 미스테리를 전달하는 김원입니다. 과거와 달리요, 미스터리는 과학 발전과 인터넷의 많은 정보들로 인해 토론과 분석이 이루어졌습니다. 결국 증명된 일들이 매우 많아지기 시작을 했죠. 대다수는 괴담 혹은 구전처럼 내려왔던 이야기들이 조작된 내용이거나 혹은 돈벌이의 수단으로 이용됐다라는 게 우리에게는 큰 허무함을 주기도 합니다. 근데 증명이 되지 않는 미스테리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대다수는 바로 이런 초고대 문명이라고 불리는 파트인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 초고대 문명 중에 아직도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한 가지 내용을 탐험해보고자 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과 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의 영상을 하나 보여드렸는데요. 야, 오늘 이야기가 이집트 피라미드네. 나 이거 알고 있는데? 야, 근데 이거 거의 미스터리가 나오지 않았어? 이거 할 거 더 있나? 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제가 문득 이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동안 우리는 피라미드라는 이야기를 할 때 대부분 이런 겉만 보고 얘기를 하죠. 와, 저걸 어떻게 만들었지? 야, 대단하다. 이런 생각을 했다면 오늘 우리는 겉이 아니라 이 내부 있죠. 속을 보자는 얘기입니다. 우리 가만히 생각을 좀 해보면 이 피라미드 내부를 상상해 봤을 때 매우 좁고요, 복잡한 터널처럼 돼 있을 겁니다. 또 그 안엔 여러 가지 벽화들이 끊임없이 이어지는 모습을 띌 텐데요. 건축을 하나씩 차곡차곡 만들었다고 생각을 해봤을 때 이 내부요, 이 내부는 어떤 작업 환경이었을까요? 좀 구체적으로 얘기해 볼까요? 여러분, 이 지금 피라미드 내부 밝지요? 왜 그러냐면 현대인들이 관광을 위해 저 안에다가 빛을 설치해놨으니까 말입니다. 그런데 그 옛날에는 전구 같은 빛이 없었을 텐데 어떻게 이렇게 내부에 미로 같은 공간이 존재하는 속에서 정교한 작업이 가능했을까요? 실제 피라미드 내부는 절대로 빛이 들어오지 않는 구조물입니다. 왜 그러냐면 파라오의 무덤이거든요. 무덤을 밝게 만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당연히 어두울 수밖에 없지요. 자, 그럼 우리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여러분 머릿속에는 한 가지가 떠오르실 겁니다. 야, 횃불 쓰면 되잖아. 그냥 불로 이렇게 해가지고 만들면 되지. 근데 만약에 횃불을 썼다라고 생각을 해보면 들고 있다, 불이 위에 올라오고 있다, 저렇게 좁은 공간이다? 그러면 위에 뭔가 그을음 자국이라던가 혹은 연기 성분 같은 것들이 남아야 됩니다. 또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라면 횃불을 어딘가에 거치시켜놔야지요. 거치한다면 그 거치의 흔적도 나와야 됩니다. 피라미드는 없습니다. 거치의 흔적이 없다고 얘기하면 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야, 누가 옆에서 들고 누구는 작업하고 했나 보지. 글쎄요, 이게 정말 가능했을까요? 당시에 이 좁은 환경 속에서 말이죠. 자, 그리고요, 과학적으로 분석을 해본 결과 내부에 있던 천장이든 벽면이든 그 어디에서도 연기의 성분이 검출된 적은 없습니다. 적어도 아주 오랜 시간 동안 이 내부를 빛으로 써야 되는데 그 빛의 흔적은 존재하지가 않는다는 얘기죠. 자, 우리는 그러면 이제 미스테리한 피라미드 내부의 빛과 관련된 이야기를 좀 깊게 들어가 봐야겠습니다. 학자들은 가설을 하나씩 내놓습니다. 하나, 바로 이런 원리입니다. 야, 이거 거울 써서 빛을 안으로 통과시킨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존재했다면 엄청나게 큰 거울부터 시작해서 거울이 계속 위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저 거울의 흔적은 어디 있는 건데? 저걸 어디다 설치해서 어떻게 할 건데? 그리고 안에 자체가 미로인데 그러면 하나가 통과할 때 또 안에 거울을 설치해서 빛이 반사되게 하고 또 반사되게 하고 위아래로 왔다 갔다 하게 했다고? 이거 너무 이상하지 않나? 라는 이야기도 나옵니다.
그리고 그 정도의 빛의 양이 피라미드 내부까지 다 들어갈 수 있었을까라는 의문점이었지요. 근거는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두 번째, 이제 결국 이런 얘기까지 나오죠. 야, 이거 외계인이야. 이거 외계인이 와서 지어준 거 100%야. 그러니까 빛이 없어도 한 거지. 이런 이야기도 나옵니다. 근데 왜 외계인 얘기가 나왔냐면, 초고대 문명에서 옛날 이집트인들이 전기를 썼다, 전구가 존재했다,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외계인이 알려준 거다라는 얘기까지 함께 등장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거에 발맞춰서 전기를 썼다는 새로운 증거물이 하나 나오게 되는데, 바로 이 사람입니다. 크리스토퍼 던이라는 기자인데, 이 사람이 주장하고 있는 것은 기자 대피라미드가 하나의 전력발전소다라는 주장을 합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피라미드가 엄청나게 압축된 위에 무게가 있지요. 꽉 눌렀을 때 전기가 발생한다. 그리고 그 전기를 통해서 외부에 유출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하기 시작하는데, 좀 문제 있는 발언이긴 합니다. 안 되는 건 아닌데, 여기서 나오는 전기가 정말 그 정도 양의 방대한 양이 나온 거라면 우리가 알고 있는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산들이 있지요. 거긴 지금도 거의 찌릿찌릿한 전기산일 겁니다. 불가능한 얘기란 얘기죠. 어디에도 입증된 증거가 없습니다. 어떻게 만들었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런데 19세기입니다. 쿠프 파라오 대피라미드의 신전에서 이상한 게 하나 확인됩니다. 벽화에서 발견됐던 것인데 바로 이 모습이죠. 이 내부에 존재했던 겁니다. 확대하겠습니다. 뭔가 남자 같은 사람이 존재하고 그걸 들고 있는 사람이 있고, 그 안에 전구 같은 게 있습니다. 아, 실제 전구가 존재한다는 얘기죠. 전구에 빛을 쏘고 있다라는 얘기가 된 겁니다. 벽화 속에 보이는 그림에 전구의 구조와 명칭까지 전부 존재한다는 얘기인데, 전구를 쓰고 있는 사람이 있고, 안에는 이온가스도 보여지고 방출 전자도 있고 소켓도 있으며 안에 전선도 보인다. 배터리가 존재하고 절연체까지 보여지는 물질이 있고, 그 외에 양전자를 나타내는 것도 존재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근데요, 여러분, 이거 그림이거든요. 아니, 그림만 있는데 실제로 존재하지도 않는 걸 우리가 어떻게 믿어야 돼? 라는 얘기인데, 이게 나타납니다. 1937년 이라크 수도 바그다드의 남서쪽 교회 언덕에 정체불명의 항아리가 하나 발견되는데, 바로 이것입니다. 분명 항아리 구조를 띠고 있는데 그 내부 구조가 되게 특이했거든요. 연대 측정을 해본 결과 기원전 1세기에 만들어진 게 맞고요. 고대 문명인 파르티아 왕국 시대 겁니다. 현대 기술 복원 작업을 통해서 이렇게 만들어 봤는데 결론은 이것입니다. 기원전 1세기, 즉 2500년 전에 사용된 전기입니다. 전지입니다. 이 안에 어떤 구성이냐면, 보시는 바와 같이 철 성분, 그 주변에 구리 성분이 존재합니다. 그리고 항아리 내부를 성분 검사를 해봤더니 식초와 와인 같은 성분, 즉 안에 절연체가 있었습니다. 0.8에서 1.5V 정도의 전류가 생성된다라고 확인됩니다. 즉 이게 하나의 건전지입니다. 그럼 이런 게 여러 개가 붙으면 전기가 한데 모여 전기가 발생될 것이고, 이게 기원전, 즉 2500년 전에 바그다드에서도 있었다라는 걸 보면 이집트도 동시대의 기술을 갖고 있었다.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 전구의 모양이 실제 피라미드를 만들 때 내부에 썼던 전구가 맞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게 됐던 것이죠. 이거 진짜입니다. 자, 그럼 모든 게 다 박살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에디슨이 전구를 만들었다. 그게 언제일까요? 그때보다 비교할 수 없을 만큼 벌써 2500년 전에, 기원전 1세기 이전부터 이집트에서는 메소포타미아의 선진 기술을 가지고 와서 이걸로 과학기술을 발전시켰다는 겁니다. 바로 초고대 문명이죠. 그땐 존재했는데 어느 순간 싹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제서야 우리에게 나타난 것이죠.
이상합니다. 자, 여기까지. 나는 미스테리한 걸 너무 좋아해. 여기까지 오시면 됩니다. 근데 지금부터 저는 분석을 좀 해보고 싶은 게 있었습니다. 지금부터는 회의론적 관점에 대해서 좀 궁금하신 분들이 보실 것 같은데요. 결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에서 얘기한 건 하나는 진실이고 하나는 거짓입니다. 신기하게 바라보는 게 아니라 좀 더 현실적으로 생각해보고 싶었던 게 있었는데요. 바로 방금 보여드렸던 녀석입니다. 여러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지 않나요? 정말 외계인이 와가지고 이걸 만들어줬다라고 생각해보면 그 외계인 진짜 나쁜 애입니다. 왜냐면 만들어줄 거면 좀 어떻게 보면 멋있게, 좀 더 좋게, 철을 쓰든 뭘 쓰든 좀 더 작고 예쁘게 만들어주면 되는데 점토 항아리로 만들어줬습니다. 아니, 굳이 만들어줄 거라면 그렇게 외계인이 비행 접시를 타고 와서 도와줄 정도면 충분히 어느 정도의 재련 기술도 알려줄 수 있는 건데 왜 하필 점토 항아리로 만들어줬을까? 그 부피가 너무 큽니다. 그게 좀 아이러니하다는 생각, 저의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게 좀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이런 배터리가 존재했다라고 했는데 아까 0.8에서 1V라고 했지요. 이거 가지고 전구를 써야 되면 그 전구들을 이어주는 와이어들이 필요합니다. 그 와이어가 발굴된 적은 없습니다. 그리고 하나 더, 이걸 가지고 쓴 기록 남은 게 이집트에 아예 없습니다. 차라리 이집트 내부 어딘가에 전구는 발견된 적이 없는데 전구를 쓴 이런 배터리라도 발견됐으면 아, 이거 진짜 썼구나 이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존재하지가 않지요. 이게 왜 없지? 저건 있는데? 제 개인적인 분명히 생각입니다. 세 번째, 또 뭐가 조금 이상했냐면 만약에 정말 이런 물체가 존재했다라고 생각이 된다면요, 아마 평민들은 못 썼겠죠. 왕족, 귀족은 썼을 것 같은데 집에 전구를 설치해놓고 말입니다. 사후세계를 중시하는 이집트인들의 무덤에서 왜 단 한 번도 이런 게 발굴되지가 않았을까요? 전구가 발굴 안 된 건 100번 1000번 양보하겠는데 배터리까지 없다는 것도 이상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엄청나게 큰 피라미드를 만들 때 이 안에 배터리들이 들어가려면 양이 좀 많을 텐데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거의 전력 발전소만큼의 엄청나게 큰 공간이 필요할 겁니다. 그건 또 어디 갔을까요? 흔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가 가진 마지막 의문점은요,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하실 것 같은데 아니, 그냥 한층 한층 만들면서 했으면 위에서 태양빛 때문에 들어오니까 굳이 안에서 불을 쓸 필요 없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만들어지는 원리가 한번 쌓아놓고 내부를 깎은 게 아니라 차근차근 만들어간 거기 때문에 굳이 그 안에 꼭 불이 있어야 되나? 이런 생각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이런 의심이 가기 시작을 했고 저는요, 한 가지를 다시 보고 싶었습니다. 분명 발견됐다라고 얘기를 했으니 그 발견의 진위성을 체크해봐야죠. 이거 정말 전구 맞나? 라는 생각. 그래서 사진을 확대해봤습니다. 저는 확대해봤더니 떠오르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뱀입니다. 그러면 고대 이집트인들은 전구를 만들 때 그 안에 뱀을 집어넣었다는 얘기가 되는 건데 뱀이 뭘 했을까요? 이 안에서. 혹시 전기뱀장어인가? 그럼 전기뱀장어가 내뿜는 걸 가지고 전기를 만들었나? 그럼 전기뱀장어를 몇 마리를 잡아야 될까요? 이 안에 어떤 절연체를 넣어야 될까요? 그럼 그런 전기뱀장어를 전부 다 잡아서 엄청나게 많은 양의 배터리를 만든 다음에 안에서 전구를 만들었다. 전기뱀장어를 바로 전구에 이용해서 빛을 발산할 수 있는 기술을 만들었다면 엄청난 능력일 것 같습니다. 확대해본 결과에 대한 두 가지 분석이 사실 됐는데요. 하나, 이거 있죠. 전구 아닙니다. 확인해봤더니 이 신전은 5개의 석조 구조물로 완성되어 있는 곳인데 신화를 석판으로 만들어 놓은 것 뿐입니다. 이거 신화입니다.
뭐냐면 기둥을 만들고 그 안에 연꽃잎인 겁니다. 그리고 그 안에 뱀이 알을 낳는 형상의 묘사, 즉 신화를 그대로 그려놓은 것뿐인데 사람들이 그냥 자기 마음대로 풀이를 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뜻이 있습니다. 연꽃은 이집트에서 창조, 생명, 탄생의 상징이고 이 안에 있는 길쭉한 기둥 같은 건 안정과 인내의 상징입니다. 분명한 건 상징물이고 그림이었죠. 두 번째입니다. 이게 참 아이러니했는데 이 벽화 발견 장소가 피라미드 내부가 아닙니다. 사원입니다. 덴데라 사원이었지 피라미드 내부가 아닙니다. 도대체 뭔지는 모르겠는데 이게 왜 두 개가 짬뽕된 건지는 모르겠는데 다른 거죠. 알아보다 보니까 알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제가 지금까지 드리는 이 이야기 가지고 무조건 있다 없다를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는 주장을 뒷받침해야 되니 피라미드의 증거를 몇 가지 더 가져와 봐야겠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횃불 못 써. 안에 만드는 거 힘들어. 왜냐면 이 내부는 산소가 부족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피라미드 내부가 산소가 부족하기 때문에 이 안에서 횃불 같은 걸 쓰게 되면 그리고 등불 같은 걸 쓰게 되면 금방 사라진다라고 표현합니다. 진짜일까요? 물론 생각해보면 그럴 수 있습니다. 이집트 내부가 구멍이 많이 없고 무덤이다 보니까 산소가 없을 수 있죠. 죄송합니다. 거짓말입니다. 이집트인들이 이 무덤을 만들고 피라미드를 만들 때는 파라오의 부활을 꿈꿨습니다. 여러분, 여기 생각보다 산소 구멍이 매우 많습니다. 잘못 알고 있는 겁니다. 피라미드는 밀폐 공간이 아닙니다. 증거 필요하십니까? 제가 지금 보여드린 게 H채널의 고대 에일리언이라는 프로그램인데 여기서 방영된 걸 보면 이 방영자 아나운서가 피라미드 내에서 라이터를 켭니다. 근데 이 라이터가 금방 꺼집니다. 산소가 정말 없네요 라고 얘기합니다. 지포 라이터, 기름 라이터거든요. 산소가 정말 없네요 라는 표현을 쓰는데 정말 죄송한 얘기를 하나 하겠습니다. 라이터에 불이 꺼질 만큼의 산소 부족이면 당신도 죽었습니다. 촬영자 죽었습니다. 이미 살아있기 쉽지 않을 겁니다. 근데 이 내부를 촬영하면서 왔다 갔다를 잘할 수 있었다는 건 생각보다 공기가 매우 많다라는 걸 본인들이 입증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산소가 부족한 건 절대 아닙니다. 그리고 두 번째, 횃불을 쓰지 않았다. 그름 때문에. 물론 당연합니다. 그럴 수 있지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고 싶은 건 다른 겁니다. 횃불만이 안을 밝히는 건 아닙니다. 바로 등불은 옛날부터 존재했습니다. 등불은 그렇게 큰 불빛이 나오는 게 아니지만 이 안에 있는 대부분 옛날부터 식물성 기름 같은 걸 집어넣으면서 오랜 시간 동안 태우고 있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때 당시도 있던 기술력입니다. 그래서 이거와 관련된 것들은 유적에서도 확인이 되지요. 그럼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요, 횃불과 관련된 부분도 좀 짚고 넘어가야겠습니다. 횃불을 쓰지 않았다. 여러분, 이집트 내부를 사람들이 고고학자들이 판단하고 조사하기 시작한 게 18세기였는데 물론 그 전에 도굴된 적도 많습니다. 그래서 좀 애매할 수 있기는 한데요. 이런 사진으로 그냥 얘기를 해도 될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보여드려도 되겠지요. 여러분, 이 사진 잘 봐주십시오. 그림이 있습니다. 횃불을 안 쓴 게 아니고요. 쓰긴 썼습니다. 그림이 존재합니다. 물론 이게 이집트 시대 때 생긴 건지 그 이후에 도굴돼서 쓴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어찌 되었든 썼습니다. 그림 없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그림이 없다는 말도 거짓말입니다. 자, 그러면 우린 이런 생각도 듭니다. 야, 근데 아까 봤던 벽화를 왜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었지? 이 이유가 뭐였냐면 아까 보여드린 그 바그다드 배터리 때문이었던 것이죠. 아까 여러분도 보셨습니다. 그 배터리의 모습. 근데 이 배터리 잘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물론 동시대에 그럴 수 있어 좋아. 근데요, 이집트 덴데라에서 바그다드는 1000마일 떨어져 있습니다. 약 1725km 떨어져 있는데, 기원전 1세기에 1725km 떨어진 문명, 그리고 둘은 라이벌 국가였습니다. 근데 이걸 둘이 함께 공유하면서 썼다? 정확히 표현하면 현대시대에서 이집트 벽화에 나온 신화적인 이야기를 어떻게든 초고대 문명처럼 연결하고 싶다 보니 바그다드에서 나온 걸 합친 거죠. 합쳐서 우리에게 전달한 것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보고 우와 이렇게 된 것이죠. 자, 한 가지가 거짓이라고 얘기한 건 분명 이집트 내부에서 전구와 관련된 건 없습니다. 근데 한 가지가 남네요. 야, 바그다드 배터리는 뭐야? 이거는 아직 안 했잖아. 자, 여러분, 이 이야기에 대해서는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거 사실입니다. 이거 거짓말이 아니거든요. 실제 방사성 동위원소로 확인해봐도 그때 당시에 맞고요. 그리고 이때 발견된 유물 가지고 2005년 3월 23일 디스커버리 채널에서 이걸 직접 재현합니다. 똑같이 만들고 그 내부에 저런 채를 넣는데 와인이나 지금 식초 이런 걸 넣는 게 아니라 그때 당시에도 구할 수 있는 레몬즙을 집어넣습니다. 레몬을 넣는데요, 신기한 일이 생깁니다. 이거 2500년 전이거든요. 10개를 만들어서 10개를 직렬로 연결을 했더니 4V의 전기가 나옵니다. 바늘에는 전달할 수 있는 힘이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게 사람이 딱 잡았을 때 혹은 찌릿하다 이런 느낌이 드는 정도의 전기는 아닙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전기가 생성은 됐던 겁니다. 정말 신기한 일이죠. 이건 진실인 겁니다. 그래서 학자들은 이런 얘기를 하죠. 야, 전기 만들었네. 물론 이것에 대해 비판적인 학자들도 있습니다. 전기는 아니지 않나? 저거 전기로 썼으면 이유가 뭔데? 전구도 만들 수 없는데? 그럼 무슨 용도야? 용도가 없잖아 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용도에 대한 거는 학자들마다 견해가 다릅니다. 어떤 학자는 치료용이다. 지금으로 하면 전기 마사지 같은 것이죠. 그런데 문제는 그 정도의 볼트가 나오진 않는다. 두 번째로 얘기가 많이 나왔던 건 이거 전기가 아니라 실제로는 파피루스 같은 종이 문서 보관하는 보관체 아니었을까? 근데 그것도 물론 증명은 되지 않습니다. 안에 그런 게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세 번째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오는 건 이거 전기 도금이야. 전기 도금으로 쓴 거야 라는 얘기지요. 어딘가 도금을 할 때 이걸 이용했다라는 하나의 논리입니다. 사실 어떤 것도 모릅니다. 학자들도 알 수 없거든요. 왜냐하면 예전에 전기뱀장어를 가지고 치료를 하기 위해 노력했다라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기록도 확인되고요. 그럼 전기뱀장어처럼 전기를 만드는 방식을 실제로 연구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상용화가 안 된 것뿐인지. 그 시대에 이게 만약 정말 전기를 만들어내는 물질이었다면 바그다드, 지금으로부터 2500년 전에 이런 전극에 대한 정의를 알고 있다가 그게 완전히 사라졌고 그리고 다시 현대에 와서야 만들어졌다는 건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자, 하나는 밝혔지만 하나는 밝힐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의 생각에 이 바그다드 배터리는 진짜 배터리였을까요? 아니면 그냥 다른 상징적 물건이었을까요? 현재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바로 미스테리입니다. 저는 세상의 미스테리를 전달하는 김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 뒷이야기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한 가지는 걸고 넘어갈 게 있습니다. 전기의 발견은 예전부터 존재한 거 아십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인데 그러니까 전극과 전기가 쉽게 얘기하면 발견과 발명의 차이거든요. 그러니까 발견은 옛날에 이미 했습니다. 1500년대에도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이제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 시기였는데 1500년대에도 뭔가
그 광물 호박 아시죠? 그 먹는 호박 말고 광물 호박을 이렇게 막 손으로 문지르는데 정전기가 발생되는 걸 봤던 학자가 있었습니다. 주변에 먼지가 막 들러붙으니까 이거 뭐야? 신기한데? 그러니까 전기다라고 얘기하는 것보다는 이게 뭐지 하고 연구했던 실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마찰전기죠. 그런 걸 연구를 했었던 거죠. 그러니까 발견은 옛날부터 있었어요. 이게 만약 바그다드께 진짜면 기원전 2500년경에 전기의 발견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기의 존재를 알고는 있어. 그게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전기 이런 정의가 아니라 특이한 무언가가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는 얘기죠. 근데 그걸 발명은 다른 거죠. 전기를 가지고 무언가 새로운 걸 발명을 했다는 건 또 하나의 다른 관점인 거니까. 그래서 발견과 발명 이거는 조금 차이점이 있는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전기는 예전부터 형태는 알 수 없었지만 알고는 있었다라고 보여지는 게 맞아요. 그러니까 전기뱀장을 실제로 썼대요. 전기뱀장으로 고대에도 썼다라는 게 확인이 되는 걸 보면 그 존재에 대해서 몰랐던 건 아닌 것 같은데,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바그다드가 그걸 한번 실제로 만들어보자 라고 한 건지 모르겠어요. 전 지금도 이상하니까. 분명한 건 이집트 피라미드는 그 안에서 전구를 썼다라는 얘기는 너무 오바스러운 거예요.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바그다드에서 전구 발명된 거 아니에요. 바그다드는 전구 없어요. 배터리라고. 근데 물론 이것도 고고학자들이 주장하는 것 중에 바그다드께 정말 배터리가 맞으면 그 배터리를 토대로 뭘 또 했었어야 되는데 왜 그건 없느냐예요. 그게 있어야지. 그러면 그러니까 이거는 뭐 다른 용도거나 혹은 실험만 하다 끝났나? 라는 생각도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는 모르니까. 그러니까 진짜 미스테리한 거죠. 근데 전 정말 이게 신기했던 게, 그러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 2500년경에 거기 가만히 있다가 그 왕조에서 자 항아리에다가 자 구리를 하게 둘러쓰고 그 위에 철을 꽂아서 자 이 안에다가 레몬즙을 넣어보자. 이걸 할 일은 없거든요. 쓸데없이. 항아리를 만들 거면 대부분 뭐 뚜껑을 만들어서 덮어놓는 역할을 했겠지. 이런 걸 굳이 만들 필요는 없어요. 이런 특이한 일을 할 필요도 없고. 무엇을 위해 했는지 모르니까. 근데 가장 저도 저 개인적인 생각에서 합리적인 판단은 진짜 비슷하게 해보려고 했는데, 그러니까 전기뱀장어처럼 전기가 이런 원리로 되나? 뭐 이런 식으로 생각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이런 걸 해보려고 했다가 그때 당시 전기를 못 느끼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전기가 분명히 나오는데 그 잡아도 모르잖아. 10개를 연결해도 바늘에 전력이 전달되는 건 맞지만 사람이 만졌을 때 느낌이 없다고 했던 것처럼 나오기는 하는데 그걸 몰라서 아 망했구나, 안 되네 이러고 포기한 건지 모르겠어요. 한번 만들어 봤다가. 근데 하필이면 그게 지금 시기까지 와가지고 지금 이제 현대에 있는 고고학자들은 이게 뭐지? 이렇게 해서 멘탈이 나가네? 약간 이렇게 된 게 아닐까? 아니, 물론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죠. 한번 테스트를 해봤는데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사실 제일 어이가 없는 건 외계인 설이에요, 여러분. 외계인이 도와줘서 만들었다. 참 나쁜 외계인이죠. 뭐 저만의 생각입니다. 갑자기 저도 든 생각인데 참 나쁜 외계인이에요. 만들어줄 거면 제대로 만들어주든가. 뭐 피라미드도 외계인이 만들었다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럼 뭐 외계인이 와가지고 자기가 돌 나르고 이것도 이상하잖아요. 뭐 자기에다 밧줄로 돌을 묶어서 뭐 할 것도 아니고 뭐 초능력으로 이렇게 들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굳이 그렇게 할 필요도 없는데, 아니면 뭐 지금 현대 양식처럼 건축물 되게 삐까뻔쩍하게 만들어주고 떠나든가. 그렇게 초고대 문명이면, 그러니까 UFO를 타고 정말 넘어올 정도의 능력을 갖고 있다면 그럼 뭐 방법은 여러 가지잖아요. 뭐 굳이 그렇게 아니면 뭐 딱 와가지고 철제로 탁 만들어주고 떠나고 막 이러면 인정을 하겠는데, 그 돌덩이 가지고 만들어주고 떠나고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좀 애매하잖아. 인간의 기술력이 들어가고 같기도 한데 좀 신비롭네 이런 느낌도 드니까 외계인의 도움을 받아서 만들었다라고 얘기하는 문제는 좀 아닌 것 같고, 또 가장 많이 주장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뒷이야기니까 편하게 얘기할게요. 저희도 이거 계속 확인해보고 있는 건데, 이집트 벽화에 보면 막 큰 가면 쓰고 막 뭐 개나 뭐 뱀상을 하고 있는 큰 게 있고 작은 게 있으니까 뭐 reptilian이 뭐 통치했네, 뭐 거인족이 존재했네, 뭐 이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하는데, 그 조금만 공부해보시고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벽화에 나오는 그림의 크기는 신분을 얘기하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신분과 신원을 얘기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서 그걸 그렇게 함부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뛰어난 사람과, 그러니까 왕족과 귀족과 평민을 똑같이 그릴 수는 없어요. 똑같은 크기로 그려놓으면 그게 뭐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당연한 얘기가 되는 거고. 또 하나 이제 많은 사람들이 주장했던 거, 이게 작년에 해결된 미스테리예요. 이거 제가 저희 이거 유튜브 편집할 때 편집자님한테 부탁해서 여기 참고자료 넣어달라고 할게요. 지금 저도 그냥 생각나서 그냥 뒷이야기니까 막 떠드는 건데, 작년에 밝혀졌는데 제가 방송을 못해요. 너무 짧아서.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집트인들 보면 이렇게 머리가 이렇게 뾰족한 사람들이 있거든. 그래서 예전에 좀 특이한 종족이 존재했다. 머리가 이렇게 뾰족한 사람들. 왜냐면 이런 뾰족한 사람들에 대한, 이게 만약에 사람들은 그래서 이거 유물로 뭐게 쓴 거 아니냐는 얘기가 있었는데 발견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발견된 적이 없으니까 학자들도 야 이거 이상한데 뭐 뼈가 특이하게 뭐 아니면 머리에다가 이렇게 둘러서 뼈를 이렇게 만든 거 아니야, 이런 얘기가 되게 많았었는데 밝혀졌어요. 그 무슨 물질로 해가지고 모자예요, 모자. 이렇게. 그러니까 이런 모자를 쓴 거예요. 그 모자가 출토가 됐어요. 그러니까 그 이집트 문명 거기 하다 작년에 발견되고 2019년에 발견을 했는데 그걸 그대로 이제 요 유물 가지고 나타났어요. 그래가지고 아 이거 미스테리 해결됐다라고 해서 작년에 나왔는데 제가 방송을 못했던 이유는 이렇게 끝나요. 거의 2분짜리예요. 2분도 안 걸릴걸? 한 1분이면 끝나는 내용이라서 이거 방송했다가는 네, 여러분이 싫어하실 것 같아서 2분짜리 미스테리 던지면 되게 싫어할까봐. 네, 그래서 그냥 뒷이야기로 넣은 거예요. 그냥 사족으로. 이집트 얘기니까. 네, 그래서 그냥 그렇게 기억해주면 좋겠고. 저도 한 가지 그게 있어요. 이제 미스테리한 걸 살펴보면 확실히 초고대 문명은 신비로워요. 저 시대에 어떻게 저런 걸 갖고 있었지?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분명히 있는데 그걸 너무 확대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너무나도 이렇게 과장 부풀려가지고 그건 좀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네.